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올여름 날씨가 참 버라이어티한 것 같습니다. 긴 장마 있었죠. 태풍에 그리고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 탓에 무릎 통증 있는 분들의 고민이 더 깊어진다고 하네요. 네,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습하면 더 아픈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날씨가 또 통증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는 여름철에 더 악화될 수 있는 무릎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한의학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관절 통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대급의 장마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의 2달 동안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 네. 이렇게 비가 오는 습한 상황이 됐을 때 관절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합니다. 어깨 쪽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식의 관절 환자들이 훨씬 더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무릎 관절 질환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무릎을 많이 아파하시는데 무릎 아프다고 생각을 하면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먼저 그렇게 증상을 살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크게 우리가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서 보통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다쳤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삐끗했다라는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근육이나 아니면 인대나 그리고 흔하게 알고 계시죠? 안쪽에 있는 반월성 연골이라는 무릎 연골 쪽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다쳐서 나타나는 무릎의 연부 조직 쪽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특히 무릎의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15%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거든요. 네. 여러 사람들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주로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걸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제가 화면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무릎의 모형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정상의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 그리고 무릎 아래쪽에 있는 경골, 그리고 그 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을 우리가 무릎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뼈 끝단 부분에는 하얀색의 골연골이라고 하는 관절 연골이 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자, 지금 중간에 보이는 이 부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한 중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골연골들이 많이 마모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절 내 유리체라고 하는 연골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신경을 또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연골들이 거의 다 마모가 되고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거의 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따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통증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네. 앞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근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무릎에 발생하는 관절염이 모두 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라면서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무릎의 관절염이라고 하면 크게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가 병리 기전도 틀리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 자체도 아예 틀리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릎의 관절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보면 다들 한 번씩은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전신 면역계에 문제가 생겨서 무릎 쪽에 관절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내 몸이 노화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퇴행성의 증상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의 전신 면역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면역계에서 내 몸의 세포를 잘못 인식을 함으로써 모든 관절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내 몸의 전체적인 관절에 다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깥쪽이 우리가 무릎에
외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부분이 지금 무릎의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류마티성 관절염이 안쪽 바깥쪽 우리가 가리지 않고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퇴행성 관절염인 내 몸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안쪽 편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상들이 좀 차이가 나게 되고요. 서로의 치료법이 틀려지게 되니까 정확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저는 빨리 검사를 받아보자고 대부분 권유를 네. 하시는데 괜찮아, 나이가 드니까 다 그런 거야 하시면서 미루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 많이 보시죠? 사실상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무릎에 처음 통증이 나타날 때는 근육이나 인대나 아니면 건 같은 힘줄 같은 이런 부분들에 가벼운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 통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볍게 치료를 하게 되면 불과 몇 번의 침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이렇게 아플 수 있지. 그리고 진통제나 아니면 파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통증만 다스려 놓으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몸이 상해가는 부분들을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 손상이 됐을 때,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결국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환자분도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무릎의 관절의 반응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 몸이 보내게 되는 그런 신호를 좀 빠르게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상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환자들께서는 어떻게 아프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걸을 때 그리고 계단에 내려간다, 앉았다, 일어설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관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라는 표현들을 네. 가장 많이 합니다. 소리가 그냥 뚝 하는 관절이 맞춰지는 이런 소리들을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 뭔가 갈리는 소리들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올라갈 때 통증이 크게 없지만 내려갈 때 또는 경사지를 내려갈 때 무릎이 무겁고 그다음에 어긋난 것처럼 순간적으로 삐끗하는 그리고 뜨끔하는 이런 통증들을 호소를 합니다. 세 번째는 몸무게가 우리가 실리는 관절 쪽에 통증이 더 심하고 몸무게가 가지 않는 쪽에 관절은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요. 네. 내가 평소 때 활동을 많이 하지 않다가 많이 걷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거나 운전을 오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이 많아졌을 때 무릎에 붓고 그리고 열이 나는 증상들이 그날 밤부터 나타났어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증상들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뻑뻑하고 굽혔다가 펴질 때 한 번에 펴지는 것들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락킹이라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릎의 잠김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증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2가지에서 3가지 이상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대표적인 증상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이 5가지 증상 중에 좀 계절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장마철 그리고 여름철이 됐을 때 무릎 관절 쪽의 증상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무릎은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풀어 오르는 쪽으로 갈 거예요. 붓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붓고 열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기압이 저기압이 되면 내 안쪽에 관절의 압력이 더 증가하는 상황들로 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어서 지금 통증이 있고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가중되는 성향들이 보여요. 네. 이래서 우리가 날씨가 굳을 때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진다. 관절염은 그때가 증상이 더 아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또 여름철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여름철에 우리가 에어컨을 켜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많이 쐬게 되죠. 네. 이렇게 관절에 직접적으로 냉기 또는 바람이 닿게 되게 되면 모세 혈관들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 선물들이 배출이 되게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근육도 많이 강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절도 많이 뻣뻣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절염에 보다 많은 증상들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 중에서도 장마철에 내 관절염의 증상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그래서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무릎 관절염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무릎의 문제로만은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외부에서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습기라든지 네. 아니면 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학슬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학슬풍은 퇴행성 관절염에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을 해서 뼈의 퇴행성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무릎이 왜 하계 무릎처럼 볼록하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학슬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증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비증이라는 것들은 다리가 저린 느낌과 무릎의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허리에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관절 질환들이 무릎의 관절과 같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역절풍이라는 그런 우리가 표현도 있는데요. 역절풍은 우리 무릎의 관절염이 아주 급성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의 아주 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각기병이라고 해서 림프 쪽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하지 정맥류의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면서 다리가 많이 붓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각기병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증상으로 나누게 되고 각각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법들을 달리하게 됩니다. 네, 오늘 건강클릭 장마철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원장님, 그런데 그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피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환자분들께 3가지를 피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릎 꿇고 우리가 방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 허벅지뼈와 무릎뼈가 서로 어긋나는 이 모멘텀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쪼그려 앉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님들 쪼그려 앉아서 뭐 집안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허벅지뼈와 무릎뼈가 순간적으로 어긋난 상태에서 힘이 안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양반다리인데 양반다리는 우리가 고관절을 한번 접히고 그다음에 무릎도 최대한 접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부딪히는 행위들을 만들기 때문에 무릎의 관절염의 치명적인 증상들을 많이 유발을 하니까 이 3가지 자세는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세를 피했지만은 무릎에 또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아프면은 약을 먼저 찾게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약물 치료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안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관절염에는 우리가 치료를 총 3가지를 하면 되겠죠. 네. 첫 번째는 일단 통증이 있으니까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 반응을 줄여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관절이 손상된 부분들을 아까 떨어져 나간 조각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찢어지고 안쪽에 손상된 부분들을 다시 또 복구하는 약재들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무릎이 어긋난 부분들을 다시 또 맞춰놓는 행위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줄여놓는 방안들은 우리가 약침이라고 하는 한약에서 정제한 용액을 환부에다 직접 우리가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봉침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벌독을 추출해서 우리 환부에다가 직접 넣어주게 되는 이런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약침 또는 봉침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떨어져 나간 우리 조각들을 다시 또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관절을 보강시켜주는 한약들을 처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어긋난 밸런스를 바로 맞춰주는 것들은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무릎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치료가 한약의 관절염 치료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가지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환자분이 무릎 쪽에 통증을 나타나시는 환자분이고요. 네. 무릎 아래쪽이 약간 부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이 안쪽에 관절이 부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관절을 다시 또 바로 맞추는 추나요법을 시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무릎에 걸리는 부하를 상대적으로 좀 줄여주고,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의 경우 안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쪽에 걸리는 부하를 좀 줄여주는 쪽으로 추나요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약침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환부를 일단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관절 안쪽에 우리가 침을 시행을 함으로써 네. 관절에게 다시 또 순환을 도와주게 되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염증 반응의 산물들을 빼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관절의 배열을 다시 또 맞춰서 부하를 줄여주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함으로써 우리 관절염의 통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의 치료 방법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야겠지만 좀 통증을 집에서 다리 쓰리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특히나 지금 같은 우리가 여름철에 그리고 무더위가 시작된 이런 상황들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냉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피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입니다. 선풍기 바람이나 아니면 에어컨 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통증이 훨씬 더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겠지만 통증이 훨씬 더 증가되는 성향들이 보이니까 직접적으로 냉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내외의 온도를 한 5도 안쪽으로 맞춰준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장마철, 무더운 여름철의 무릎 통증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관리하셔서 통증 없는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